사교육의 혈안인 아내, 이혼하고 싶어요. 어떤 사연인지 꽁트로 만나보시죠. 자녀 교육의 성공 조건은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 조부모의 재력이란 말 아시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자녀 교육은 아이 엄마에게 모두 맡겨둔 채 저는 열심히 뒷바라지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육아에 열을 올렸고 조금 과하긴 하지만 시켜서 나쁠 것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의 열정이 지나치다는 것을 알기 전까진 말이죠. 여보, 이번 달 카드값이 이게 뭐야 지금? 응? 카드값이 왜? 아니, 저번 달보다 200만 원이나 더 나왔잖아. 당신 설마 또 진택이 영어책 산 거야?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리스닝 좀 해봐. 이번에 산 영어 선집이 우리 옆동 사는 주에미맘 알지? 주에미맘. 주에미맘이 추천해 준 건데 아들 셋을 무려 하버드에 보낸 엄마가 직접 집필한 책이래. 우리 진택이 이제 사세고시 얼마 안 남았잖아. 미리미리 공부시켜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사세고시가 뭐야. 그게 어디서 그딴 소리 듣고 와서 그래. 정말 답답하다. 제이미가 영유 다니잖아. 우리 진택이도 영유 보내야지. 요새는 4살 때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시험 보고 들어가는 그것도 몰라? 답답해. 내가 우리 진택이 대학교까지 플랜을 쭉 짜놨어. 영유 아니 그게 어디 한두 푼에? 우리 형편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몰라. 나는 우리 진택이 최고로만 교육시키고 최고로만 키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자식에게 늘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게 부모님 마음이죠. 네, 뭐 모르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희 형편에 맞지도 않는 유아 영어 학원에 수백만 원 하는 영어 전지까지 뒷바라지도 형편껏 분수껏 맞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진택아, 엄마 팔로우 해야 돼. 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And you? 해봐. How are you? 발음이 왜 이러니 얘 진짜. How are you? 엄마 나 졸려. 그냥 나 잘래. 자기는 어디? 아유 진짜 졸려. 이거 다 외우고 자야 돼. 너 잠 못 자. 얼른 외워. 여보. How are you? 지금 몇 시인데 지금 애 잠을 안 자고 이러고 있어. 12시가 넘었잖아. 애가 저렇게 피곤하는데 재우고 내일 하면 되지. 그 뭐 이렇게 하와이오가 뭐 이렇게 중요해. 파인 땡큐. 촌스러.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진택이 서운대 못 들어가면 너무 서운해 나 지금. 당신 책임질 거야? 서운대 꼭 보내야 돼. 우리 진택이 자기처럼 막 안 키울 거야. 정말 뭐라고. 당신 정말 제정신이야. 공부에 미친 사람처럼 대체 왜 그래? 어머. 이것도 엄연히 아동학대야. 아동학대? 자식 잘 되기 바라는 게 무슨 아동학대야. 당신이야말로 자식한테 더 못해주는 거고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이 사람이 진짜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안 참아. 우리 이혼해. 월급의 대부분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것도 모자라서 새벽까지 아이를 재우지도 않고 공부시키는 아내. 더 큰 문제는 아내는 이게 심각한 아동학대라는 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전 아이도 불쌍하고 더 이상 아내의 심각한 교육열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왜? 어떡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싸움의 첫 번째 이유가 돈. 두 번째 이유가 교육. 근데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어떡해. 자, 일단 자세히 좀 알아보죠. 네,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건 40대 A씨의 사연인데요. 이 A씨는 동갑내기 아내와 결혼을 했고 이제 앞으로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 아이를 하나 두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에 대한 아내의 교육률이 너무 높았던 겁니다. 아이에게 어느 정도로 관심 또 교육에 대한 투자를 했냐면 애가 제대로 이제 읽고 쓰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났지만 아직은 뭐 이거 정도 해야 되나 싶을 나이에 이미 몇백만 원짜리 영어 전집을 사서 아이에게 정말 읽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가 4살 때는 아이 어린이 유치원을 많이 보낼 텐데 이때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된다. 이런 걸로 갈등을 했는데다가 5살쯤 되었을 때는 단순히 영어 유치원은 물론이고 수학학원 또 미술학원, 독서논술, 수영, 학습지 그러면서 아이도 힘들었지만 A씨 월급의 거의 대부분이 다 아이 교육비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 아이 키우면서 들어가는 돈이 사교육비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월급의 거의 다가 아이 사교육비로 가면
우리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 노후 준비 어떡하냐고. 네, 노후 준비는 이제 물 건너갔죠. 그래서 이건 뭐 꿈도 못 꾸는 거고요. 거기다 이런 경제적 갈등이 워낙에 커지면서 이 갈등에 대한 서로 부부 사이도 좋지 않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이 교육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아이를 새벽이 될 때까지 재우질 않는 거예요. 이 숙제할 때까지 저 공부 끝낼 때까지 이 아이를 재우지 않다 보니까 이 아이에 대해 너무 혹독하게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과연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는 방식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전쟁 치르듯이 매일 아이와도 싸우고 배우자하고도 함께 싸우고 이러면서 이 A 씨는 아내에게 정말 진정머리 아이에 대한 정뿐만 아니라 이 아내에 대한 정이 뚝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이혼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도 얼마 전에 그 아이 엄마의 친구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전집이 있다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이요? 그 얘기를 듣고 오. 그걸 실제로 샀는데 거의 다 산다고 해서 너무너무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어쨌든 이 사연 속 남편도 이렇게 아이 공부에 열정적인 뭐 지나치다고 봐야겠죠. 이런 아내 때문에 부부 사이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끝내는 이혼을 원한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런 상황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요즘 이와 관련된 문제로 이혼 상담 요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요. 부부가 갈등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 무시할 수 없죠. 맞아. 자녀를 교육하면서 이런 부분, 자녀에 대한 문제 때문에 갈등 생기죠. 여기다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다르면, 성격이 다르면, 생각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는데 네. 이 교육에 관련된 문제가 이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높은 사교육비 지출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도 갈등을 겪고 왜 자녀를 그렇게 교육하려 하느냐 가치관의 문제까지 들어있잖아요.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참 안타깝죠.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무리 제이미 맘이 추천하는 잉글리시북 많이 한다고 해서 책장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책 사실 부모님도 읽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이사 갈 때 끙끙거리고 또 지고 다니게만 됩니다. 하지만 꼭 교육을 열심히 시키겠다는 부모 한쪽을 비판할 수만은 없어요. 자녀는 잘 교육하는 게 부모의 의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합을 잘 맞춰가는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단순히 한쪽이 지금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방식,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킨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그 사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문제는 언제나 복합적이잖아요. 네. 이런 아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뭐 1,000만 원이 넘는 뭐 전집을 사고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어진다. 그렇다면은 이 교육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인들이 덧붙여져서 이혼 사유도 해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아이에게 고통을 준다면, 가정 전체에 고통을 준다면 왜 우리 고문할 때 고문 중에 제일 무서운 고민이 잠 안 재우는 거라고. 맞아요. 여기 지금 사연에서 보니까 애 잠을 안 재우고 뭐 하라고 다 why you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 저는 사실 이 법적인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제가 이 사연을 보다 보니까 이 부모님이 이 자식을 투자로 그래. 이렇게 묘사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투자 상품으로 본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진짜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저희 아이는 뭐 아직 이제 250이라서 200만에서 뭐 이렇게 막 전집 이런 게 필요하진 않은데 사실 그 아이를 보면서 투자라는 거는 나중에 수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를 내가 뭐 막 이게 돈을 들여가지고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보겠다. 저는 사실 이런 표현이 법적인 그걸 떠나서 조금 이렇게 소름 돋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당연히 문제가 되죠. 네. 방금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이거는 잠을 재우지 않는다라는 건 결국에는 아동 학대잖아요. 맞아요. 신체적인 학대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그리고 나아가서도 정서적인 학대도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아까 그 부부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이제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나는 진짜 너한테 열심히 투자해가지고 최선의 수익률을 받으려고 했는데 양육권은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다른 쪽에 갈 수도 있다고요. 진짜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학대를 하고 한다면은 사실 그 아이도 학대를 하는 그 어느 한쪽과는 살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가정법원의 입장에서도 아, 이쪽으로 주면은 이런 학대가 행위가 계속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양육권의 측면에서도 사실상 이게 부부 사이가 갈라서게 된다면 이 사람한테는 투자에 대한 수익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진짜 과도하게 사교육을 강요해서
정말 이게 아동학대로 뭐 신고되거나 뭐 처벌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꼭 물리적으로 폭력을 해야지만 학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아동에게 정말 극심한 고통을 주었다면 그것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초등학생 아이에게 새벽 3, 4시까지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너무했다. 반복해서 문제집을 풀게 하고요. 심지어 과외 선생님한테 답 틀리면 때려도 좋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체벌을 하면 부모님이 이제 문 앞에 서 있기도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아이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 게 인정이 되어서 아동 학대로서 인정이 되었던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